이게 아이템의 문제일까요? 마케팅의 문제일까요? 20, 30대 창업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반드시 40대, 50대까지 창업 인생을 걸으셔야 된다. 창업 재미없어, 이제 직장생활 할 거야, 이게 잘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 김상훈 소장님 사무실에 와 있는데요. 김상훈 소장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난 23년간 맞죠?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23년 동안 창업 리서치 컨설팅 이런 업체를 계속 운영을 하셨고 정말 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창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강의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께 유익한 얘기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먼저 약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상훈 소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아까 소개하셨던 대로 제가 1997년 사업자예요. 1992년도부터 97년 초까지는 기자 일을 했었고요. 열심히 시장조사 상권 분석하다 보니까 97년부터 3명의 파트너와 함께 우리 이 스타트 비즈니스라는 아주 작은 회사를 만들어서 올해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570만 창업자들이 있고요. 1년에 한 100만 명이 창업을 하고 또 100만 명 정도가 폐업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창업하시려고 하는 신규 창업자들에게 무슨 사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570만 기존 사업자분들에게는 사업을 열심히 해도 왜 성과가 안 나올까요? 왜 장사가 안 될까요? 이게 아이템의 문제일까요? 상권 입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마케팅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운영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뭐 경쟁업체가 옆에 생겨서일까요? 궁금하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대안을 만들고 다시 재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경영 개선 컨설팅 뭐 이런 일을 하는 스몰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맞아. 먼저 궁금해하신 게 온라인 창업과 오프라인 창업이 사실은 궤가 다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또 한편에서는 온오프라인이 요즘 컨버전 시대는 특히 판매업 분야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최근 2000년 이후에는 아마 대부분 오프라인 판매업을 하신 분들은 온라인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좀 의미 있었던 게 이상커플이라는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20대 아니면 30대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창업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20대 30대 저도 34 제가 창업을 했지만 20, 30대 창업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반드시 40대 50대까지 창업 인생을 걸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창업시장에 들어와서 창업 재미없어, 이제 직장생활 할 거야,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색깔이 다르고요. 한번 창업이라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독립이거든요. 네, 독립. 제가 지금도 일본 시장 조사 가면 그때부터 많이 갔던 기노구니야 서점 같은 데 가보면 창업 코너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창업 코너 없다고 그래요. 네. 제가 이거를 예전에 봤는데 그게 소장님 글이었나 보다. 맞아요. 독립 코너에 있어요. 네. 창업은 홀로독 설립이거든요. 결국 이상커플에 보시는 분들도 창업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한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이러기 위한 아이템은 그리고 상권은 그 다음에 마케팅은 운영관리는 사람은 그리고 얼마 벌 수 있지 사실 뭐 이런 저는 거. 되게 궁금했던 게 이렇게 오프라인 창업을 통해서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저는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창업은 뭘까? 약간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서 이것도 너무나도 이제 그냥 이렇게 애매한 질문일 수 있는데 맞아요. 아니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행복한 창업법이 뭘까?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지금 저희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업태 서비스업,
종목, 사업 및 경영 상담, 교육 서비스, 학술 연구 용역, 뭐 심리하는 방송 콘텐츠 서비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사무실형 오피스형 사업이잖아. 네. 이거는 서비스업이면서 반대로 오프라인 매장 사업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직접 여기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고급 일식점도 일식당도 제가 네. 직영한 적도 있고 닭 바베큐 정도 직영한 적도 있었고 또 이렇게 통해서 운영한 적도 있었어요. 결국은 창업을 통해서 행복한다는 가치가 창업자의 컬러와 스타일과 미래 가치와 꿈과 투자 금액과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행복의 결도 다 다를 수 있다. 맞아요. 단지 요즘 창업으로 행복하려면 가장 첫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한 만큼 최소한의 벌이는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경제적인 행복 가치가 어떤 행복 인생의 아마 첫 번째 단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뭐 온라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유튜브에도 관심 많으시고 예, 하지만 카페를 차리고 싶고 이런 분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들어보면. 네, 근데 사실 이제 잘 모르고 이제 생각해보면 몰라도 카페 진짜 너무 많고 이거 차려도 되나? 맞아요. 가장 원천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카페. 저는 우리나라 카페 창업 얘기하면 제가 정말 3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할 텐데요. 제가 서울시 창업스쿨 카페반 담임 교수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첫 시간에 가서 카페 창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에게 첫 시간에 가서 했던 얘기가 서울에서 카페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 금액이 1억이 안 된다. 1억이 안 된다. 근데 카페를 창업해서 하물며 돈까지 벌려고 한다. 그것도 많이 벌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꿈깨시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래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동네 골목 카페가 없는 곳이 이제 없게 됐고요. 때문에 웬만한 카페를 열어서는 첫째, 소비자들에게 주목받기가 힘들고 선택의 우선순위가 되기 힘들어요. 근데 직장생활을 오래 하셨다가 아니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카페에 그러면 첫째, 깨끗하고 예뻐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세계 여행 다니고 이러면 예쁜 카페들 많으니까 야 나도 카페 주인이 됐으면 이런 로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이건 특이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하나가 뜨면 단기간 내에 그 아이템이 급속하게 퍼져요. 이게 일본하고 좀 다른 진짜 측면이에요. 그러더라고. 뭐 핫도그. 맞아. 그럼 금방 퍼져요. 이게. 그래서 저는 카페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게 카페가 지금 네이버에서 뭐 커피 쳐보시면 한 74,000개 정도 노출이 되거든요. 이거는 편의점이 4만 개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카페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월세가 비싼 곳에 커피 전문점을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만 좋은 일 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엄마 건물이에요. 아빠 건물이에요. 물론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엄마 아빠 건물에서 월세 안 내고 이렇게 창업하신 분들이 대박을 치는 케이스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되게 현실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 아는 분이 한 분 그렇게 해서 근데 잘 하셨어요. 맞아요. 카페 자체가 그냥 나의 공간이야. 이건 좋은데 이걸 카페를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을 많이 벌려면 카페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를. 그리고 최근에 대형 카페 시장도 아까 뭐 우리나라 카페베네 같은 게 1000개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500개 이하로 지금 다 문을 닫았고 최근에 투썸 같은 CJ 같은 투썸 브랜드도 결국은 M&A로 지금 사모펀드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기업 롯데라든지 요즘 대기업들 웬만하면 전부 다 카페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4억의 그 카페 하나 내는 그래서 여차하면 프랜차이즈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저는 카페는 첫째 생각만큼 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너무 편한 카페보다는 처음에 한 끼 대용식 정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식사도 되는 카페를 하거나 낮에는 카페, 저녁에는
맛있는 한 잔 할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의 카페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구나.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면 그렇게. 돈이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카페,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까 프랜차이즈 얘기도 잠깐 맞아요. 하셨는데 예. 내가 만약에 이제 창업을 하려 하는데 뭐 나는 기술도 없고 뭐 여러모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면 프랜차이즈를 많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이것도 너무 이제 맞아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가 반드시 성공을 견인하는 하나의 어떤 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하면 성공률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570만 자영업자 중에서 그 중에 음식점이 70만 개인데 음식점 70만 개 중에서 최소한 한 20만 개 가까운 곳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이에요.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쉽게 얘기해서 왜 맛집이 없을까? 맛집 없어요. 프랜차이즈 음식점. 이건 뭐냐면 정해진 매뉴얼대로 본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맛집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반면 대신 뭐 백종원 사장 브랜드, 뭐 놀부 아니면 뭐 무슨 브랜드 그러면 그 브랜드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들에게 맞춰서 이 체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가 낮고 독립점은 안 좋다. 아니면 뭐 독립점이 더 좋고 프랜차이즈가 안 좋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건 아닌데 프랜차이즈를 하면 무조건 더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금물이다. 그 다음에 본사만 해도 거의 4,5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본사들 입장에서는 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 본사 입장은 본사들이 자선사업가들이 아니잖아. 네. 그 본사의 수익 모델은 개설 마진과 유통 마진으로 먹고 살아요. 개설 유통을 위해서는 많이 오픈을 해야 돼. 네. 이거를. 하지만 너무 많이 오픈하다 보면 결국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수명은 우리 5천만 소비자가 결정을 해요. 네. 근데 너무 많이 오픈하다 보면 아이고 나 거기 가봤어. 나 별로 가봤어. 금방 식상해지고 그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가장 중요한 게 제 블로그에서도 잘 정리를 해놓고 제 유튜브에서도 제가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가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꼭 그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장님을 만나보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본사 사장님의 가치와 철학과 앞으로 지금 이 브랜드를 몇 개까지 오픈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본사 사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지 정말 우리 창업자를 위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얄팍하게 개설 마진만 이렇게 돈만 벌려고 하시는 분인지 이런 것까지 따져보시면서 브랜드를 결정하고 아이템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돈은 별로 없는데 최소한의 돈으로 내가 매장을 열고 싶다라고. 소자본 창업을 할수록 몸이 힘들어야 된다. 힘든 사업을 계속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럼요. 확장해가는 이런 거 중요하고요. 뭐 1,000만 원 내외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많다고 봐요.